이번 경기에서 맨유가 정말 좋지 않았던 부분은 프리시즌에는 그래도 괜찮았다고 평가를 받았던 테나그 감독의 강력한 전방 압박 전술이 프리미어리그 1라운드부터 완벽하게 무너졌다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일단 이 프리시즌부터 사실 테나그 감독은 굉장히 라인을 높게 끌어올리고 상대를 강하게 압박하려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때 재밌는 포인트가 중앙 미드필더로 출전하는 맥토미니였죠. 맥토미니가 사실 공격할 때 한 칸 높게 올라가서 공격에 많이 가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도 경기 장면을 보시면 공격하는 상황에서 맥토미니가 전방으로 많이 올라가서 플레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맥토미니를 높게 올리는 이유 중 하나는, 맥토미니가 높게 올라가서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플레이도 프리시즌 때 꽤나 잘해주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맥토미니의 피지컬 그리고 운동 능력을 살려서 맥토미니가 전방에 있을 때 맨유의 공격이 끊기게 되면 이때 맥토미니를 활용해서 전방에서 상대를 강하게 압박해주는 그러한 플레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맥토미니를 높게 끌어올려서 조금 더 공격 지역에서 플레이를 하게 만드는 것인데, 이때 문제는 압박이 통하지 않았을 때가 문제입니다. 왜냐면 오른쪽에 있는 달로 그리고 왼쪽에 있는 루크쇼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이때 수비라인도 높게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이때 맥토미니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맨유는 수비라인 앞을 보호해주는 선수가 프레드 단 한 선수만 남게 되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처럼 이 브라이튼이 맨유가 전방 압박을 했을 때 이 브라이튼의 빌드업을 방해할 수 있을 만큼의 수준의 압박을 못 보여줬거든요. 거기서 일단 기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브라이튼이 압박을 풀어나왔을 때 중원을 보호해주는 선수가 프레드 한 선수이기 때문에 브라이튼이 역습을 하기가 너무나 좋은 조건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실점 장면을 보면, 특히나 두 번째 실점 장면을 보면요, 이 압박을 하는 상황에서 브라이튼이 후방에서 볼을 전개할 때 맨유가 전방에서 압박을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선수가 전방에서 브라이튼을 압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특히나 맥토미니가 굉장히 높은 지역에서 브라이튼을 압박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브라이튼이 맨유가 강력하게 압박을 시도했지만 압박을 풀어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음 장면이 어떻게 전개되냐면, 브라이튼이 압박을 풀어나오자마자 중원에는 맥토미니가 공격적으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프레드 단 한 선수만 남게 돼요. 그런데 이때 프레드가 볼을 끌고 올라오는 브라이튼의 선수를 막기 위해서 측면으로 살짝 빠져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프레드가 넓은 중원 공간을 혼자서 커버하다 보니까 프레드가 약간만 측면으로 벗어나도 맨유의 중원에는 엄청나게 넓은 공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한눈에 봐도 벌써 이 브라이튼의 선수들이 자유롭게 뛰어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그 다음 장면이 어떻게 전개됐느냐, 여기서 브라이튼이 프레드의 압박을 벗어나서 전방으로 볼을 보내주는데 성공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맨유의 중원에는 아무도 맨유의 수비라인 앞을 보호해줄 선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맥토미니가 전방에 머무르고 있고, 그리고 프레드까지 압박을 실패한 상황에서 브라이튼이 너무나 쉽게 중원에서 패스를 전개하기 시작했고요. 여기서 브라이튼이 측면 지역으로 패스를 보내주면서 마치의 슈팅 그리고 크로스의 득점까지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브라이튼의 두 번째 득점 장면이 오늘 이 맨유의 경기에서 가장 좋지 않았던 장면이었고요. 오늘 경기에서 맨유가 이 중원에서 압박도 안 될 뿐더러 압박을 위해서 맥토미니를 전진시킨 플레이가 이 브라이튼이 압박을 풀어나오는 순간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졌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방 압박이 안 되는 상황에서 나타났던 또 다른 문제점은 수비 라인을 높게 끌어올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맥과이어는 스피드가 좀 느리고, 그리고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는 피지컬적으로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비 라인은 높게 끌어올렸는데 수비 뒷공간에 대한 커버가 많이 부족한 모습이 나왔거든요. 오늘 웰백이 브라이튼의 최전방 공격수로 나왔는데, 브라이튼이 볼을 끊어냈을 때 수비 뒷공간으로 볼을 보내주면 맥과이어와 웰백이 스피드 경쟁을 했을 때 당연히 웰백이 좀 더 빠른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와 웰백이 스피드 경쟁을 했을 때 여기서는 웰백의 피지컬을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이겨내지 못하면서 여기서 웰백이 너무나 편안하게 볼을 소유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맥과이어의 스피드가 느리다는 것은 그래도 맥과이어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었긴 했지만, 이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맨유가 굉장히 야심차게 영입한 선수거든요. 오늘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피지컬적으로 너무나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게 맨유에게는 아주 나쁜 결과였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몸싸움에서 밀리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치명적인 패스 미스나 아니면 압박을 당할 때 당황하면서 볼을 빼앗기거나 이런 장면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발밑이 좋은 수비수인데 피지컬이 좋지 않은 선수를 볼 때는 블린트가 생각날 수밖에 없겠죠. 블린트가 과거에 맨유로 왔을 때는 블린트가 발밑이 좋은 선수라서 맨유가 영입을 했었고, 블린트 또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처럼 수비형 미드필더, 풀백, 중앙 수비수 여러 위치에서 뛸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수비 자원이었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블린트 또한 피지컬적인 측면에서 프리미어리그의 스타일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결국엔 블린트가 다시 네덜란드로 돌아갔는데,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도 사실 이 네덜란드에서 맨유로 왔을 때 우려되었던 부분들이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과연 이 프리미어리그의 템포에 적응할 수 있을까, 특히 피지컬적으로 굉장히 터프한 플레이가 많이 나오는데 네덜란드에서 이 느끼는 그런 압박보다 훨씬 더 강력한 압박이 들어갔을 때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견딜 수 있을 거냐, 이게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의 좀 걱정거리 중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경기에서는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좀 완벽하게 좀 많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좀 많은 실망을 안겨준 경기였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이 첫 번째 득점 장면을 봐도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의 플레이가 많이 아쉬워요. 이 장면에서는 트로사르가 볼을 잡았을 때 웰백이 침투에 들어간 장면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물론 트로사르의 패스가 아주 날카롭게 들어가긴 했지만 맥과이어가 이 뛰어가는 웰백을 볼 수는 없었고, 결국에는 이 웰백의 침투를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따라가줘야 되는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웰백의 움직임을 완벽하게 놓치면서 웰백이 수비 뒷공간으로 들어가서 볼을 잡았을 때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웰백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웰백이 볼을 잡았을 때 너무나 편안하게 크로스를 올려줄 수 있었고, 여기서 이제 마치의 첫 번째 득점이 나오게 되는데, 이 장면만 봐도 사실 이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이 수비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를 따라가는 스피드도 좀 부족하고요. 그리고 웰백과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의 이 몸싸움이 붙었을 때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웰백의 그 파워에 견디지 못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줬기 때문에, 물론 이제 1라운드밖에 안 됐고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선수이긴 하지만 1라운드부터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좀 피지컬적으로 고전한다는 부분이 맨유에게는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였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공격을 전개하는 과정도 그렇게 매끄럽지가 않았어요. 특히 오늘 경기에서 이 맥토미니의 이야기를 이제 안 할 수가 없는데, 맥토미니가 아까 올라와주는 플레이가 많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올라온 상황에서 맥토미니가 너무나 투박한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맥토미니가 볼을 잡을 때마다 맨유의 공격이 끊기고, 그리고 맥토미니가 볼을 빼앗기다 보니까 곧바로 브라이튼이 역습을 전개할 수 있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나왔었거든요. 이 장면처럼 맥토미니가 굉장히 높게 올라가서 볼을 잡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맥토미니가 침투에 들어가는 에릭센, 산초 이런 선수들이 침투에 들어가는 공간을 향해서 패스를 보내줄 수 있는 충분한 타이밍이었거든요. 그런데 맥토미니가 이 장면에서 패스를 뿌려주지 못하고 머뭇머뭇거리면서 볼을 빼앗기는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전방으로 많은 선수들이 침투에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여기서 맥토미니가 볼을 빼앗기면 당연히 브라이튼의 아주 좋은 역습 찬스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방에서 이 맥토미니의 투박한 플레이가 맨유에게는 굉장히 좋지 않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오늘 경기에서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 아주 모험수를 테나 감독이 가져왔죠. 오늘 경기에서 마샬이 부상으로 나오지 못했고, 그리고 호날두 또한 프리시즌에 참여를 많이 못했을 뿐더러 호날두가 계속해서 좀 좋지 않은 태도를 보여줬기 때문에 테나 감독이 오늘 경기에서 호날두를 선발로 쓰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호날두도 안 나오고 마샬도 못 나오는 상황에서 맨유가 최전방 공격수에 뛸 선수는 없고, 그래서 테나 감독이 오늘 선택한 선수가 에릭센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릭센이 제로톱처럼 움직이면서 사실상 내려가서 플레이를 하고 후방에서 패스를 뿌려주는 역할을 맡았었죠. 그래서 오늘 경기의 패스맨만 봐도 에릭센이 최전방 공격수로 나왔는데 굉장히 내려와서 플레이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뭐냐, 에릭센이 내려와서 플레이한다는 건 결국에는 에릭센이 전방으로 뿌려주는 패스가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때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산초 그리고 레시포드까지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플레이가 날카롭게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이 앞선에서의 움직임도 너무나 부족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맨유는 호날두의 빈자리가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후반전 초반에 호날두가 교체되어서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이 수비 뒷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플레이를 아주 날카롭게 보여줬습니다. 경기 장면을 보시면 이 장면은 오프사이드가 선언된 장면이긴 했는데 호날두가 교체되어서 들어오자마자 상대 수비 라인을 절묘하게 타고 넘어가면서 수비 뒷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맨유가 계속해서 시도하는 수비 뒷공간으로의 패스가 한번 이루어졌던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는 호날두가 브라이튼의 수비 뒷공간으로 잘 침투해 들어가면서 이제 물론 오프사이드에 걸리긴 했지만 브라이튼의 수비 뒷공간을 한번 무너뜨렸던 장면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장면이 사실 호날두가 나오기 전까지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그게 오늘 맨유의 공격 작업에서 아주 아쉬웠던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오늘 맨유가 에릭센의 제로톱을 선택한 것이 너무나 모험적인 선택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물론 이제 호날두가 팀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키면서 선발로 내세울 수가 없는 상태이긴 했지만, 그렇다면 래시포드라도 최전방에 좀 배치시키는 그러한 포지션이 되어야 됐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게, 맨유가 브라이튼에게 2대0으로 끌려가는 상황에서 맨유가 계속해서 이제 공격을 전개하는 상황이었는데, 호날두가 들어오기 전까지 맨유의 박스 안에는 선수 숫자 자체가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래시포드가 측면에서 볼을 잡고 있는 상황인데, 이때 박스 안에는 맨유의 선수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박스 안에 있는 선수가 에릭센입니다. 에릭센이 이 박스 안에서 브라이튼의 수비수들과 공중볼 경합을 이겨내고 크로스를 헤더로 연결한다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맨유의 크로스 자체가 박스 안에서 경쟁력 있는 선수가 없다 보니까 맨유가 밀어붙여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도 후반전에 계속해서 크로스도 못 올리고 박스 안에서의 경쟁력이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결국에는 호날두가 들어오면서 호날두가 이 박스 안에서 볼을 경합해주고, 이제 그러한 장면을 통해서 또 이 맨유의 공격이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했다. 그러한 점에서 보면 테날 감독이 계속해서 호날두를 팀에 남기고 싶다, 이런 인터뷰를 하는 것이 사실 지금 맨유라는 팀 내에 최전방 공격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선수가 마샬과 호날두 단 두 선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마샬을 이 시즌 내내 믿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테날 감독이 어떻게 해서든 이 호날두를 팀에 남기고 싶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호날두가 이 팀 내에서 중요한 선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맨유는 프리시즌에 사실 테날 감독이 전방 압박이나 후방 빌드업이나 수비 뒷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선수를 향해 패스를 뿌려주는 그러한 공격 방식이나 정말 여러가지 측면에서 매우 찬사를 받았던 그러한 경기력이었는데, 맨유에게 정말 충격적인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프리시즌에 보여줬던 경기력, 그리고 프리시즌에는 맨유가 이번 시즌은 정말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프리미어리그 1라운드를 시작했는데, 1라운드부터 테날 감독이 원하는 축구가 단 한 가지도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없더라 라는 것이, 패배한 것을 떠나서 맨유가 원하는 축구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이 좀 맨유에게는 큰 충격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